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모습이 화면에 잡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예. 화면 보면서 지금 화면을 바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오면서 자기 윈 쪽에 있는 네. 대통령 탁 밀치죠 지금. 네. 마르코비치 머리에 총리죠? 그 사람이 바로 두스코 마르코비치 몬테네그로의 총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첫 줄에 원래 이제 벨기에 즉 나토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벨기에 대통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이제 앞자리에 서도록 돼 있고 네. 저 몬테네그로의 총리는 세 번째 줄 뒷줄에 서도록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얘기를 하려고 앞으로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아주 강하게 저렇게 밀쳐가지고 저거는 사실 좀 무례한 거죠. 그 다음의 행동이 조금 더 무례해 보이긴 합니다. 밀친 다음에 고개를 쳐다보지도 약간 않고 턱을 들면서 네. 자 보시죠. 밀쳐내고요. 밀쳐낸 다음에 탁 밀쳐내고 보는데 그냥 살짝 몬테네그로 총리는 그냥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이제 여성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딱 옷매무새를 가다 담고 상당히 좀 거만한 좀 자세로 그냥 네. 서 있게 됩니다. 이 원래 정상들이 저렇게 뭐 사진 찍는다든가 이게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치, 자리, 앞이냐 뒤냐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한가 보죠? 네, 그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APEC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네. 그 주재국 그걸 주재한 나라 그 대통령 네. 국가 원수가 이제 정 가운데 서고 네. 대개는 미국 대통령이 옆에 섭니다. 아하.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힘이 세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뭐 정해져 있고 그거에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과하게 행동하는 건 또 무례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사례를 좀 얘기하자면은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네. 사실 이 정상회의를 할 때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정상회의 할 때는 우리가 사실 우리 미국 대통령 옆에 잘 서기가 힘듭니다. 네. 뒷자리나 뭐 서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미국하고 또 이제 그 회의 주재하는 나라하고 외교 협상을 해서 미국 대통령 옆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외교 역량을 굉장히 많이 소진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저걸 보면서 그 옆에 사람이 네. 프랑스나 독일 정상이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아하. 몬테네그로라면 진짜 유럽의 소국 중에 소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무시한다는 느낌도 받을 정도로 아까 그 앵커도 뭐 턱을 높이 쳐들고 네. 그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되니까 네. 어떤 힘의 차이, 강약의 차이를 되게 좀 민감한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념사진을 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자기 자리 앞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표시가 돼 있도록 분명히 저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촬영을 할 때까지 만약에 남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도 실례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표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있을 수 있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례가 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밀치면서 자기 자리만 찾고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의 가장 젊은 대통령이죠. 자, 둘이 악수 대결을 펼쳤다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대통령이어서 악력도 셌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빼려고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자꾸 안 악력이 놔주네요. 그때 어느 정도 셌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냐면요. 네. 두 사람이 잡은 손에 네. 여기에 네. 하얗게 이게 그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손 자국이 피가 날 정도로. 너무 세게 잡으니까 여기가 하얗게 된 거죠. 네. 그 정도로 세게 잡았고 지금 양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싸움을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일단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애매길라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미국이 사인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 방위비 분담을 관련해서 이제 자꾸 나토 쪽에다가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빠서 한번 꼭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운동하는 건 시간 낭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아마 돌아가서 운동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대결을 펼치고 있던 요 시간에요. 같은 시간에 이 메르켈 총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또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만난 거죠? 그 두 사람은 전현직 대통령이 다 모였군요. 예, 같이 모인 건 아니고요. 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25일 날 오전에는 바로 이제 거기에 베를린, 네. 거기에 브란덴부르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만나고 다시 오후에는 벨기에 브뤼셀로 가가지고 네. 나토 전체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하루에 모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메르켈 총리가 이 하루 만에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모두 만났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번 순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SC 정보관리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허만섭 신동아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발생했던 한 고급 시계 밀반입 사건. 그런데요. 자,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관련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 유흥업소 출신 여성에게 네.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아주 고가의 뭐 네. 4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얼마요? 4천만 원. 네. 예. 어우. 그 시계를 미국에서 네. 구입해서 이렇게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시계를 들고 이제 국내에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런 네.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는 일단 전재만 씨는 이 문제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준 사람이니까 전재만 씨가 문제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요. 그렇죠. 유흥업소 여성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네. 공무원에 줬으면 뇌물이겠지만, 네. 유흥업소 여성이 준다고 해서 죄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고요. 네. 동아원 그룹의 이희상 전 회장의 따님과 이렇게 결혼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네. 미국에서 와인 농장으로 한 1,000억 대 정도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빌딩과 채권 등 합쳐가지고 1,26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재산이 지금 장인과 같이 네. 와이너리를 지금 미국에서 같이 경영을 하고 미국에서 있다. 지금 와이너리라고 하면 이제 와인 제조 공장이라고 예,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와인 농장과 대저택 추정입니다. 약 1,000억 원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고 빌딩만 약 100억 원, 채권 최소 1,26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다. 글쎄요. 자, 당시에요. A씨를 적발했던 그 여성을 적발했던 세관 관계자에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었는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단 특정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투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름이 나온 거죠. 폭로한 사람은 전혀 여기 일반 사항이 없죠.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 선물로 인정되면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해지는 거니까요. 그걸로 종결이 되죠.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글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낼 수 없다라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이 재산을 환수하겠다면서 검찰까지 나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당시의 검찰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구성 운영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한 책임 재산을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임 재산 총 1,703억 원 상당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증거 관계와 책임 정도, 자진 납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길지군 차장.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환수가 된 겁니까? 지금 추징해야 할 돈이 한 2,200여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70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중에 지금 한 1,148억 정도가 추징이 완료가 됐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1,000억 이상의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이 추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수 기한이 2020년 10월입니다. 네. 앞으로 3년 정도가 더 지나면 1,000억 원을 못 걷더라도 이제 그 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하여튼 아버지는 지금 1,000억 이상에 되는 돈을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거고 네. 아들은 저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이죠.
전재국 씨가 이 완납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내용 들어보시죠.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재국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둘째 아들이죠. 전재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징금을 갚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데 뭐 봉투 붙이는 노역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노역을 한다고 합니다만 황제 노역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당이 일반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일당이 이제 400만 원이고요. 그 일당 400만 원이요. 벌금을 40억을 선고받았는데 네. 그것을 이제 2년 8개월의 노역 기간에 걸쳐서 일당 400만 원을 해서 그것을 다 갚아라. 네. 이렇게 이제 선고가 내려져 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당 400만 원. 그러니까 40억 원을 일당 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일해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에 의해서 네.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액수를 그렇게 이제 나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당 40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럼요. 지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재국 씨 같은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추징금을 내겠다라고 아까 인터뷰까지 하면서 재산을 공개를 했었고요. 전재용 씨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노역까지 하면서 지금 추징금을 갚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 1,200억이 넘는 재산가이고 미국에 있는데 이 재산은 그럼 추징 대상이 안 됩니까? 우선 전재만 씨의 재산이 네. 과연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지금 추징금을 갚아야 되는데 네. 만일에 자기가 그 재산이 충분한데도 안 내기 위해서 네. 이걸 전재만 씨 이름으로 미국으로 동화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숨겨놓았다면 그거는 그 추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전재만 씨는 이게 아마 동화원 그러니까 네. 무슨 밀가루 회사입니까? 원래가 그 밀가루 만드는 회사의 그 미국 투자 회사다. 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과 전혀 관계 없다고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추징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밝혀내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안민석 의원인데요. 방금 그 와이너리 1,000억 원을 넘게 호가한다는 그 와이너리 소유주가 누군지요. 안민석 의원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서 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 미국의 그 전재만 씨의 와이너리 그거하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국의 저택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더라고요. 장인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장인하고 그 전재만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죠. 온다도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에 건배 와인으로 온다도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바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전두환 아들이 만드는 와인이에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다도로 이 와인. 이 뭐 어떤 와인입니까?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지금 안민석 의원 말로는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라고. 네, 2010년 그 G20 그 정상회의가 이제 네. 서울에서 열렸을 때 그때 정상들의 만찬주로 예, 아하. 선정이 돼서 이렇게 널리 좀 이렇게 홍보가 된 그런 와인이라고 합니다. 한 네. 45만 원, 병당 한 45만 원 정도 하는 한 병이에요? 예, 좀 고가의 와인이고요. 약간 타닌이 좀 부드럽고 네. 예, 산도가 자연스러운 뭐 그런 그 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 두 사람의 형이 저렇게 추징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 저렇게 돈 많으면 추징금을 좀 셋째 아들이 내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는 없나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내는 방법밖에 예, 없는 거죠. 기자회견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맏형이 내가 네. 뭐 내 재산을 갖다가 뭐 헌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형제들 재산을 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톱10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9번째 9위 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모습이 화면에 잡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예. 화면 보면서 지금 화면을 바로 보시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오면서 자기 윈 쪽에 있는 네. 대통령 탁 밀치죠 지금. 예. 마르코비치 그, 총리죠? 그 사람이 바로 두스코 마르코비치 몬테네그로의 총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첫 줄에 원래 이제 벨기에 즉 나토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벨기에 대통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이제 앞자리에 서도록 돼 있고 네. 저 몬테네그로의 총리는 세 번째 줄 뒷줄에 서도록 돼 있었다고 그러면 네. 얘기를 하려고 앞으로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아주 강하게 저렇게 밀쳐가지고 저거는 사실 좀 무례한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이 조금 더 무례해 보이긴 합니다. 밀친 다음에 예, 고개를 쳐다보지도 약간 않고 턱을 들면서 네. 자 보시죠. 예. 밀쳐내고요. 밀쳐낸 다음에 이 탁 밀쳐내고 보는데 그냥 살짝 몬테네그로 총리는 그냥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이제 여성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딱 옷매면서 가다 그러니까 네. 어떤 힘의 차이, 강약의 차이를 되게 좀 민감한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념사진을 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자기 자리 앞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표시가 돼 있도록 분명히 저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촬영을 할 때까지 만약에 남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도 실례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표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있을 수 있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례가 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밀치면서 자기 자리만 찾고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의 가장 젊은 대통령이죠. 자, 둘이 악수 대결을 펼쳤다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대통령이어서 악력도 셌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빼려고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저항을 안 악력이 놔주네요. 그때 어느 정도 셌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냐면요. 네. 두 사람이 잡은 손에 네. 여기에 네. 하얗게 이게 그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손 자국이 피가 날 정도로 너무 을 모두 만났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번 순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SC 정보관리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허만섭 신동아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발생했던 한 고급 시계 밀반입 사건. 그런데요. 자,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관련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 유흥업소 출신 여성에게 네.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아주 고가의 뭐 네. 4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얼마요? 4천만 원. 네. 예. 어우. 그 시계를 미국에서 네. 구입해서 이렇게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시계를 들고 이제 국내에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런 네.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는 일단 전재만 씨는 이 문제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준 사람이니까 전재만 씨가 문제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요. 그렇죠. 유흥업소 여성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네. 공무원에 줬으면 뇌물이겠지만 뭐 네. 유흥업소 여성이 준다고 해서 뭐 죄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고요. 네. 동아원 그룹의 이희상 전 회장의 따님과 이렇게 결혼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네. 미국에서 상당히 좀 거만한 좀 자세로 그냥 네. 서 있게 됩니다. 이 원래 정상들이 저렇게 뭐 사진 찍는다든가 이게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치, 자리, 앞이냐 뒤냐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한가 보죠? 네,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되게 이제 뭐 APEC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네. 그 주재국 그걸 주재한 나라 그 대통령 네. 국가 원수가 이제 정 가운데 서고 네. 대개는 미국 대통령이 옆에 섭니다. 아하.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힘이 세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뭐 정해져 있고 그거에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과하게 행동하는 건 또 무례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사례를 좀 얘기하자면은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네. 사실 이 정상회의를 할 때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정상회의 할 때는 우리가 사실 우리 미국 대통령 옆에 잘 서기 힘듭니다. 네. 뒷자리나 뭐 서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미국하고 또 이제 그 회의 주재하는 나라하고 외교 협상을 해서 미국 대통령 옆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외교 역량을 굉장히
많이 그 소진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저걸 보면서 그 옆에 사람이 네. 프랑스나 독일 정상이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아하. 몬테네그로라면 진짜 유럽의 소국 중에 소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무시한다는 느낌도 받을 정도로 아까 그 앵커도 뭐 턱을 높이 쳐들고 네. 그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세게 잡으니까 여기 하얗게 된 거죠. 네. 그 정도로 세게 잡았고 지금 양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싸움을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일단 뭐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애매길라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미국이 사인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 방위비 분담을 관련해서 이제 자꾸 나토 쪽에다가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빠서 한번 꼭 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운동하는 건 시간 낭비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아마 돌아가서 운동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대결을 펼치고 있던 요 시간에요. 같은 시간에 이 메르켈 총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또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만난 거죠? 그 두 사람은 전현직 대통령이 다 모였군요. 예, 같이 모인 건 아니고요. 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25일 날 오전에는 바로 이제 거기에 베를린, 네. 거기에 브란덴부르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만나고 다시 오후에는 벨기에 브뤼셀로 가가지고 네. 나토 전체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하루에 모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메르켈 총리가 이 하루 만에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